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한일 간의 문제의식과 우리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제 여론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의 시사 주간지에서 나온 기획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풍부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현재 일본이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전합니다. 기사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지 말고 한국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해야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본이 경계해야 하는 점이라는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자신들의 정당함에 대한 언급과 한국에게 가할 추가 제재에 대한 위협을 먼저 거론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이 WTO에서 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EU도 한국을 상대로 개별적인 수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원래 한국에 주던 혜택을 그 상태로 돌리는 것뿐이기에 같은 논리로 따지면 EU도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자신들이 패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한국의 경제,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추가 제재 발동 여부라고도 주장합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대상의 일부를 기계와 탄소 섬유 등의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거나 한일 통화 교환 협정의 영구 동결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추가 제재 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 측의 명확한 대응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일본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반일 운동가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결국 한국은 유효한 대항 수단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일본 내 여론 중에 한쪽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손실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일본 지식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무역전쟁은 국력 자체의 우열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더 큰 데미지를 받는지 혹은 두 나라 중에 누가 더 데미지를 견디는 힘이 큰지에 대한 승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기사는 여기서부터 그들이 한국에 대해 경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향방은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제 첩보전에 약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 국제연맹에서 만주 건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일본 측 대표단은 중국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처음에는 영국 등의 지지를 얻었으나 결국에는 중국의 공작에 의해 역전되어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고립되었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WTO에서 한국에 패소했었다며 WTO는 한국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한국의 주장을 인정했었는데 이 결정의 배후에는 WTO에 대한 한국의 열렬한 교섭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미일 협력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전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국의 외교 공세를 언급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위안부 동상 설치 등의 조직적인 홍보 활동이 뛰어나다면서 미국 워싱턴의 고위 관리에 대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반면 일본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얻고 있지만 선전 활동이 능숙하지 못한 곳으로 유명하다며 영국 런던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로비가 미흡하다고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치에 대해 WTO에서 일본이 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방심할 수는 없다며 한국이 또 일본을 WTO에서 패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WTO 무대에서는 이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한국에 당한 지난번 WTO 패소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경로를 하여 이번 사태에서는 관료 조직에 더욱 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온갖 가정을 통한 다양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이번 조치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료들은 논리적으로 기술 논쟁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정치적 싸움이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한국은 관료적인 논리로 굳이 기술적인 부분을 내지 않고 정치가 그것을 삼키는 형태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트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미군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것을 예로 들며 그 언급의 의미가 향후 한국이 중국 진영에 가담해도 좋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곤경에 몰아넣는 것을 미국이 묵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선 전쟁의 종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우선할 수도 있다며 그때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올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시합니다. 이 둘 모두가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적어도 WTO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WTO의 회의적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기술적으로만 WTO 규정에 대응하고 있는 관료 행동 사고방식은 그냥 너무 단 것, 아니란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아베가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걸어볼 것도 제안합니다. 일본은 전 징용공, 곧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문제와 이번 조치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전 세계에 설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사의 주간지는 한때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직접 면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장한 천황 사죄 발언이 일본에서 맹비난을 받았었지만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황의 사과는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아베 총리는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위안부 문제는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끝없이 교착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국제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말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기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아베 총리가 징용공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통증을 느낀다라는 말로 사과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1965년 협상 때 일본은 이 징용공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지불했으니 청구는 한국 정부에게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이란 말도 덧붙이며 아베 정권이 징용공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계속 주장해온 결과 일본이 이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냉담하다는 나쁜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아베 정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로 아베 정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국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아베 정권에 강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한국에 부과할 때의 수단으로 일본으로의 도항 제한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좌익이 반일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 국민의 소수파일 뿐 국민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고 한국 관광객도 많다고 하면서 J-팝이나 아이돌,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뿌리 깊은 인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고 이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두 나라 사이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일본에 대해 재조명해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들은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서 이들을 일본 대학에서 배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로는 이들 중에 군복무를 경험한 이들이 많아 일본의 젊은이들이 갖추지 못한 예의와 비즈니스 매너, 기본적인 업무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인력 부족의 일본 기업에 있어서 훌륭한 전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낡은 세대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양국 간의 과거 앙금을 이들 세대는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 구축에 공헌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끝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 간의 협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아마도 교착 상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낡은 세대들은 한계가 있고 젊은 세대는 가능성이 있기에 일본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등의 소장파 그룹이 정부와는 별도로 전면에 나와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해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현재 한일 관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두 나라의 미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께서는 기사의 특정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각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국제무역 관점에서 얼마나 비논리적인지가 보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트럼프에 대해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도 느끼셨을 겁니다. 또는 기사에서 언급된 일본의 추가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들은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고정관념과 혐한의 성격이 다분한 주장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합니다. 또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한국이 아직도 J-팝을 좋아하는 8, 9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부와 관료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도 보이셨을 것이고, 한국에게 국제 무대에서 패소를 하고 여론전에서 밀려 패배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성도 보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젊은 친구들보다 우월하다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한일 간의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그저 외국인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는 논리로서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다소 삐딱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종합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느낀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K뉴스는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현명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BK뉴스는 앞으로도 한일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